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옆쪽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5초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제 손을 떼세요. 피부에 깊은 자국이 남아있나요? 그 자국이 사라지는데 3초 이상 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염증성 체액으로 조용히 익사하고 있는 것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한국에서 인체 소화기계를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전국의 다른 3개 주요 의료센터에서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혀드릴 내용은 3년 전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그 이후 만성부종, 염증, 그리고 그에 따른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고통받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발목은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2년간 고섬유질 식단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현미도 드시고 매일 아침 섬유질 보충제도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몸이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지 못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섬유질 섭취량은 훌륭했습니다. 하루 30g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몸은 여전히 염증이 있고 붓는 걸까요? 그 질문이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학계가 완전히 간과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유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내 세균은 신체의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매일 저녁 9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세균들이 극도로 활발해지며 엄청난 한겸증 효과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섬유질을 처리할 준비가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이 먹는 섬유질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됩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대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을 단쇄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특정 세균들이 이 저녁 시간대에 활동을 거의 200배 증가시킵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증 화합물입니다. 이것들은 신장에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혈관에 혈장이 조직으로 새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면역 체계에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섬유질 섭취 시간을 올바르게 맞출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박씨 할머니께 이것을 설명하고 섬유질 보충제를 드시는 시간을 조정한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9일 만에 발목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결혼 반지를 낄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시며 드디어 자신답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보충제를 먹습니다. 점심에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실수 때문에 한겸증 효과를 거의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일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부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섬유질 섭취가 특정 개인들에게 체액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밝히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프로토콜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간단한 수분 섭취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목에 엄지손가락을 대보세요. 지금 당장요. 복숭아뼈 바로 위를 강하게 누르고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떼세요. 자국이 보이나요? 2초 이상 남아있는 작은 움푹한 곳이 보이나요? 만약 보인다면 여러분의 몸은 안쪽에서부터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그 지속적인 움푹함은 염증이 조용히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몸의 비명이며 섬유질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섭취해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의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서 18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저는 만성염증, 지속적인 부종, 그리고 그에 따른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1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식이섬유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며 이 단 하나의 정보가 체액 정체로 인한 심부전, 심장 합병증, 그리고 완전한 이동 능력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74세의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발목은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2년간 고섬유질 음식을 종교적으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섬유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물을 끊임없이 마셨습니다. 소금을 피했습니다. 이전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전날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4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를 돕느라 애쓰고 있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 여사를 진찰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수년 동안 상승해 있던 만성 저등급 염증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장내 세균 구성은 섬유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매일 3회씩 섬유질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화 시스템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섬유질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채 그녀의 몸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섬유질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년간의 임상 경험과 일본, 한국, 유럽의 장내 미생물 연구를 검토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9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강력한 한겸증 화합물로 발효시키도록 대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이 섭취한 섬유질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면 같은 양의 섬유질이 염증 배출, 부종 감소, 그리고 수면 중 장기 보호에 200배 더 효과적이 됩니다. 만성 부종을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 특히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내 세균은 다른 대사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르티솔 리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중화시키는 특정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대변의 부피만 늘리고 낭비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타이밍이 섬유질을 쓸모없는 부피에서 부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18년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것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장내 세균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명된 과학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 장관 내의 특정 세균군이 200배 더 활성화됩니다. 이 세균들은 박테로이데스 테타이오타오미크론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이 세균들의 활성 시간대에 섬유질을 공급하면 스펀지처럼 조직에서 염증과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섬유질을 먹습니다. 아침 시리얼에 뿌립니다. 아침 8시에 커피와 함께 섬유질 보충제를 먹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 유익한 세균들이 완전히 휴면 상태입니다. 섭취한 섬유질은 단순히 장을 미끄러지듯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한겸증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부종 감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오트밀을 먹었는데도 발목이 여전히 나무 기둥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정확한 방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5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15g의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이 아닙니다.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물에 녹는 종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염증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리, 손, 얼굴의 부종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는 4g을 제공합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하나는 2g을 제공합니다. 익힌 보리 반 컵은 3g을 제공합니다. 간 아마씨 2큰술은 3g을 제공합니다. 작은 그릇에 익힌 렌틸콩은 6g을 제공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보리, 렌틸콩, 고구마 하나로 구성된 저녁 식사는 13g을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 후 사과 하나를 추가하면 17g에 도달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체 과정을 망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박테리아 활동을 40% 느리게 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섬유질과 함께 마시는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1000 정도.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 시간 2시간 전 이내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에 고기, 닭고기, 생선을 먹으면 위는 그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은 소장으로 이동하여 pH 수준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언급한 유익한 세균들은 산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활동을 멈춥니다. 섭취한 비싼 섬유질은 전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규칙은 이렇습니다. 6시에 저녁을 먹고 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8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늦추고 채식을 하거나 8시에 작은 두 번째 식사로 섬유질 섭취를 분리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6시에 가벼운 야채 수프를 먹고 8시에 고구마와 사과를 따뜻한 물과 함께 먹습니다. 제 다리는 12년 동안 부어오른 적이 없습니다. 한 환자, 강남의 67세 박여사가 신발을 거의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발이 너무 부어서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섬유질 보충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섬유질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채와 곡물만 드십시오. 따뜻한 물만 마십시오. 11일 만에 그녀는 다시 일반 신발을 신었습니다. 11일 만에요.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대신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섬유질 타이밍 방법을 200배의 효과로 작동시키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올바르게 지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실수 때문에 불필요한 부종과 통증이 몇 달씩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방해꾼은 제가 간섭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의 90분간의 황금 시간대는 전체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대, 이전 4시간 동안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섬유질이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일지 아니면 그냥 소화계를 통과하며 완전히 낭비될지가 결정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섬유질을 섭취하기 4시간 이내에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섬유질의 한겸증 효과를 최대 90%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프로토콜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의 식단 일기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패한 환자들은 모두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고기, 생선 또는 계란을 먹었습니다. 장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계로 들어가면 특정 효소가 분비되고 장의 pH 환경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섬유질을 먹고 강력한 한겸증 화합물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들이 대신 단백질 분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섭취한 섬유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박테리아 파티에 도착하는 셈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 환자분이 이것을 힘들게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3주 후에 제 병원에 다시 오셨는데 발목 부종이 거의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매일 저녁 정확히 8시 15분에 섬유질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문제가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6시 30분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고 90분 후에 섬유질 보충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생선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점심때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채소와 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두부를 넣은 가벼운 야채국으로 하시고 오후 5시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8시 15분에 섬유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목 부종이 40%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결혼 반지를 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저조차 놀랐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유제품이 고기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 4시간 간섭 시간대에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거나 요구르트를 드시면 장 속에 코팅막이 생겨서 섬유질이 필요한 박테리아 군락에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저녁 6시에 마신 우유 한 잔이 저녁 18시에 섬유질 효과를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은 쇠고기, 모든 종류의 유제품, 그리고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의 기름이 장 속에 막을 만들어 수용성 섬유질 입자를 밀어냅니다. 오후 치킨 습관을 없앨 때까지 이 프로토콜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가볍고 식물성이어야 하며 섬유질 섭취 시간 최소 2시간 반 전에 맞춰야 합니다. 버섯을 넣은 야채국 한 그릇, 약간의 흰 쌀밥을 곁들인 찐채소, 양념한 채소를 곁들인 순두부, 이런 음식들은 씨를 심기 전에 흙을 준비하는 것처럼 장 환경을 준비합니다. 지금 당장 부은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그 과도한 수분은 적절한 시간에 섭취한 섬유질로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계속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배수 시스템을 막는 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을 제거하면 부종은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18년간 임상 진료를 하면서 463명의 환자에게서 정확히 관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섬유질의 기적을 위해 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무시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섬유질을 삼키기만 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장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른 딱딱한 흙과
비옥하고 촉촉한 흙에 씨를 심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같지만 한 곳에서만 자랍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섬유질 섭취 시간 3시간 전에는 모든 당분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분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흰 쌀밥, 빵, 과일,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떡까지도요. 왜 그럴까요? 당분은 나쁜 박테리아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속에는 싸우고 있는 두 군대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좋은 박테리아와 염증을 만드는 나쁜 박테리아입니다. 당분은 전투 직전에 적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셨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복숭아뼈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무 기둥처럼 두껍고 부은 다리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저녁 섬유질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정확히 8시 30분에 섬유질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도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햇없이의 밥과 국,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박테리아에게 섬유질을 주기 직전에 나쁜 박테리아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하신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0일 만에 복숭아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준비 단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섬유질을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실온 물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 거의 뜨거운 차 온도 같은 물입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200ml, 일반 컵으로 약 한 잔입니다. 왜 따뜻한 물일까요?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박테리아는 추운 조건에서 느려집니다. 마치 겨울에는 몸이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따뜻한 물이 장내 세균을 깨우고 활동하게 하며 섬유질이 도착하는 순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셋째, 이건 놀라실 텐데요.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지방입니다. 섬유질을 먹기 20분 전에 건강한 지방 한 스푼을 드세요. 저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권합니다. 한국 부엌이라면 어디에나 흔히게 있는 것들이죠. 지방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담낭에 신호를 보내 담즙을 분비하게 하는데 담즙은 좋은 장내 세균에게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없으면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제대로 분해해서 강력한 한겸증 물질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되 설탕, 밥, 빵은 먹지 마세요. 채소와 단백질만 드세요. 오후 8시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8시 20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을 그냥 삼키거나 따뜻한 물에 조금 섞어서 드세요. 그런 다음 8시 30분에 섬유질 보충제를 드세요. 차전자피 가루가 가장 좋습니다. 물에 2티스푼을 섞으세요. 걸쭉해지기 전에 빨리 마시세요. 그런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밤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간식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장내 세균이 밤새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균들은 건설 인부와 같습니다. 방해 없이 깨끗한 작업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세균들은 그 섬유질을 먹고 빠르게 번식하며 조직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 온몸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이 되면 평소보다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염증성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덜 부어 보일 것입니다. 반지가 헐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섬유질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시는 동안 평범한 섬유질을 강력한 한겸증 무기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90분 시간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연구한 결과 의과대학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섬유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드시는 시간이 효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침 식사 때 섬유질을 드신다면 실제로는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섬유질 섭취의 황금 시간대는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 7시에서 8시 30분 사이를 의미합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내의 세균도 여러분처럼 일주기 리듬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90분 동안 박테로이데스라고 불리는 특정 유익균 집단이 장 내벽에서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이 세균들은 기다리고 있고 배고프며 여러분이 제공하는 섬유질을 섭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섬유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이 세균들은 즉시 그것을 단세 지방산으로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 금과 같습니다. 조직에 갇힌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라고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 부종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새 내내 작용해서 몸을 치유할 8시간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섬유질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시간에는 다른 세균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세균들은 섬유질을 같은 방식으로 발효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부분적으로만 분해하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섬유질은 한겸증 세균 집단을 제대로 먹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통과해버리고 낭비되고 쓸모 없어집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한 다리 부종으로 걷기가 고통스러워서 오셨습니다. 저녁마다 발목이 풍선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섬유질 시리얼을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계속 부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어 손자 손녀들을 돌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섬유질을 언제 드시나요? 오전 6시 30분 아침 식사 때 포장지에 권장된 대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섬유질 보충제를 저녁 7시 45분에 9시 45분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양의 섬유질, 같은 식단, 같은 물 섭취량, 단지 시간만 달리했습니다. 3주 후 박 여사님은 끌고 다니던 헐렁한 슬리퍼 대신 일반 신발을 신고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발목 부종이 제가 측정한 바로는 70% 감소했습니다. 정강이의 엄지손가락을 눌러도 깊은 자국이 남는 대신 피부가 즉시 되돌아왔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며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 싸우는 대신 협력할 때 실제로 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저녁 섬유질 시간대는 아침 섭취와는 완전히 다른 대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저녁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우세합니다. 몸은 휴식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염증이 처리되고 제거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중도 아닙니다. 수면 90분에서 120분 전 정확히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수면 주기 동안 유익균 집단이 최고 활동 수준에 있을 때 섬유질이 대장에 도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산더미 같은 채소를 드셔도 섬유질의 모든 효과를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너무 흔해서 지속적인 부기와 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92%에게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1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섬유질 섭취 시간과 염증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소화기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의 장은 정확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섬유질을 처리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은 매일 저녁 매우 특정한 시간대에 깨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이 섭취한 섬유질은 단순히 기차역을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장을 통과할 뿐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합니다. 마법의 시간대는 정확히 저녁 6시 30분에 열리고 밤 8시에 닫힙니다. 90분입니다. 이것이 섬유질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90분 동안 장내 박테리아 개체수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섬유질을 분해하고 항염증 화합물을 생성하는 종들이 낮 시간 개체수의 200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첨단 미생물군 염기서열 분석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7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 보였습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를, 아침에는 통곡물빵을, 저녁 5시에는 야채 수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양학 책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너무 이른 시간에 섬유질을 섭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채 수프를 5시 대신 7시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프, 같은 채소, 같은 양이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제 병원에 돌아오셨습니다. 발목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얼굴 부기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저녁 시간대 동안 천이 약간 떨어지고 소화 효소의 구성이 바뀌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신경이 대장에 특정 신호를 보내 섬유질 처리 박테리아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밤새 8시간 내내 작동하며 섬유질을 단쇄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분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혈류를 통해 이동하면서 부은 조직에서 과도한 수분을 빼내고 염증이 있는 관절을 진정시키며 림프계의 우려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섬유질을 먹으면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트레스 모드에 있고 코르티솔을 생산하며 활동을 준비합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입니다. 섬유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아침에 처리되지 않은 섬유질이 실제로 장에 물을 가두어 하루 종일 더 부풀고 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매일 아침 오트밀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다리가 계속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섬유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계란과 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섬유질을 저녁, 기육법실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찐 채소 한 그릇, 그것이 전부입니다. 2달 안에 10년간 지속되었던 만성 다리 부종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타이밍의 힘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쓸모없거나 심지어 해로워집니다.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과 실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것이며 정확히 따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의 황금 시간은 저녁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입니다. 6시가 아닙니다. 9시 30분도 아닙니다. 이 90분의 시간대 안에서 장내 박테리아는 밤새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에 섬유질이 도착하면 이 박테리아들은 정상 수준의 200배로 증식합니다.
그들은 부은 발목, 퉁퉁한 얼굴, 빡빡한 손가락에서 과도한 수분을 빼내는 화합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박테리아를 동면 모드로 만듭니다. 15분 후인 유법시 45분에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물에 섞은 간 아마씨 이큰술일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일 수 있습니다. 껍질째 천천히 먹는 사과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연 그대로의 통식품 섬유질입니다. 알약이 아닙니다. 발음할 수 없는 스뭅 가지 성분이 들어간 가루가 아닙니다. 섬유질을 섭취한 후 30분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8시 15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더 마십니다. 이것이 섬유질을 활성화하고 가장 강력한 박테리아가 사는 하부장까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아침까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섬유질 섭취 시간대로부터 4시간 이내에 먹으면 이 전체 과정을 파괴할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백설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신 염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둘째,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이 장벽을 코팅하여 섬유질이 유익한 박테리아와 접촉하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술입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시스템이 탈수되고 박테리아가 치유 모드 대신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이 3가지 적을 완전히 피하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섬유질을 먹어왔습니다. 아침 식사에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건강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침 섬유질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 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실제로 몸이 섬유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막습니다. 부기를 줄이는 대신 아침 섬유질은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조직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트밀을 먹었는데도 오후가 되면 발목이 더 심하게 붓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죠? 붓기가 너무 심해서 3년 동안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발은 밀가루 반죽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이섬유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물에 탄 차전자피, 통곡물빵, 과일까지요. 저는 아침 식이섬유를 당장 중단하고 제 저녁 방법을 정확히 따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일 만에 반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5주 만에 발목이 70살 이후 처음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에는 발효 음식을 드세요. 김치 반 그릇, 된장 조금. 이런 음식들은 저녁에 먹을 식이섬유가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좋은 균을 장에 심어줍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준비 없이는 저녁 식이섬유 효과의 절반을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7시 30분 미지근한 물, 7시 45분 자연식품으로 된 식이섬유, 8시 15분 미지근한 물 한 번 더. 다른 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14일간 하세요. 몸이 이 리듬을 기억하고 효과가 쌓일 겁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장내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이면 여러분의 활동성과 존엄성을 빼앗아온 붓기를 빼줄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간을 적으세요.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추세요. 저녁 식이섬유 시간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댓글에 황금 시간에 식이섬유를 먹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60세 이상 가족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붓는 얼굴과 꽉 끼는 신발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열쇠를 주는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 지키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붓기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몇 시에 식이섬유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저녁 루틴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염증과 수분 저류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